자, 주식회사 글로벌 에듀 사모펀드 3호에 대한 투자 성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금요일 날 마지막 앞부터 포지션 코스닥 코덱스 인버스 200 선물 2 곱하기라고 하는 주가가 내리면 2배로 수익이 나는 내리면 부분에 마지막 남아있는 물량을 다 정리해서 13.26% 꽤 수익이 많이 났죠. 그래서 일단 정리를 다 했고요. 400만 원 추가 수익을 얻어서 일단은 우리가 7월 25일 첫 번째 펀드가 출발한 이후로 9월 7일까지 모두 4,577만 원 정도의 수익을 얻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현재 갖고 있는 포트폴리오를 보면 이겁니다. 이건데 이제 레버리지는 잠시 뒤에 길게 설명을 드리겠고, 먼저 에이비온 웰덱스에 대한 부분인데, 에이비온에 대해서 손실이 좀 크죠. 보시는 바와 같이 에이비온도 무너졌고, 그 다음에 웰덱스도 무너졌고, 그렇죠? 에이비온 같은 경우는 이제 표적 항암절에서 이제 항암 관련주로서 우리가 매집을 했던 건데 다 실패를 했죠.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자, 갖고 있는 종목이 그럼 다 망했냐? 그렇지는 않고, 예를 들면 뭐 LK 삼양 같은 경우에 카메라 렌즈 관련된 자율주행차 렌즈 카메라와 관련된 종목인데 상한가를 이렇게 했죠. 보시면 맞지. 그러니까 이제 이걸 가지고 있었으면 우리 지난번에 여기서 다 손절했죠. 여기서 좀 팔고 나왔죠. 갖고 있었으면 아마 꽤 큰 수익이 났을 텐데, 그럼 갖고 있지 그랬냐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근데 요즘 장세를 보시면 봐요. 자, 우리 5종목을 한번 보유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에이비온 지금 갖고 있죠. 마이너스 14%, 웰덱스 마이너스 14%, 랩지노믹스 마이너스 한 20% 됐겠죠. GH신소재 마이너스 한 15%, 13% 정도 됐겠죠. 엑세스바이오 마이너스 한 20% 됐겠죠. 그리고 하나만 상한가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2천만 원씩 5종목을 1억을 샀다. 그러면 한 종목만 30% 수익에서 또는 20%좀 벌었겠죠. 왜냐하면 이게 내려왔을 때니까 물을 탔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여기쯤 평균 단가가 됐을 거예요. 그럼 여기서부터 계산하면 아마 20% 정도 수익이 났을 거고, 그러면은 2천만 원 투자했을 때 400만 원 버는 거예요. LK 삼양이. 그죠? 400만 원. 나머지 종목은 어떻게 했을까요? 다 평균 3, 400씩 다 손실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4종목은 마이너스 300씩 손실. 그러면 3, 42, 1200만 원, 마이너스 1200만 원이고, 한 종목만 플러스 400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과적 계좌는 마이너스 800이죠. 그러니까 상한가 한 개 먹자고 4개를 들고 있을 수는 없죠. 그래서 우리가 이 종목 장세 지금 어렵겠구나라고 판단을 했고, 나머지 AB용과 웰덱스도 모두 손절 처리를 조만간 반등하면 다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배당에는 이것이 다 감안된 거예요. 마이너스 손절할 것까지 다 생각하고 그 돈을 다 손실로 감안해서 수익 난 걸 다 뺐습니다. 미리 다. 그다음에 충격을 없애기 위해서. 자, 그냥 진짜 얘기인데요. 하나 더, 여기 동부그룹이라고 해서 DB 손해보는 유명 동부그룹. 요거 좀 상속 관련한 이슈가 있어서 사실은 좀 관심을 갖고 있었는데, 결국은 금요일 날 크게 이슈를 주고 20%까지 급등했다가 다 털어먹고 끝났네요. 동부그룹. 이게 한 2,000원까지 보던 종목인데 1,000원대부터 출발을 해서요. 여기서부터 1,000원 보이시죠? 저걸 봤던 종목이 좀 아쉽다. 이거 놓쳐서. 하여튼 종목은 어렵다. 어렵습니다. 왜냐면 롯데지주도 지금 그런 얘기가 좀 있었었는데, 똑같이 두 개를 가지고 있었다면, 둘 다 재벌 상속주로서 둘 다 갖고 있었다면, 롯데지주는 아주 수익률 반토막, 동부는 수익률 예를 들면 50% 났다 칩시다. 그러면 합쳤을 때 평균 제로. 결국 또 의미 없는 게임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 먹자고 2개씩 손실 낼 종목을 쥐고 갈 수는 없는 겁니다. 에코프로머티 하나 먹자고, 에코프로나 에코프로머티 이거 하나 먹자고 2,000주를 이것저것 다 가져갈 수는 없는 거죠. 그럼 나머지가 다 손실이니까 한두 개 수익 난 게 얘네들의 수익을 한두 개 수익 난 거를 얘네들이 손실이 다 까먹어 버리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종목이 힘든 장세였다. 자, 그럼 지수 플레이를 했는데, 우리가 일찌감치 크게 거시적으로는요, 경기 침체를 우리는 이미 선언했죠. 우리나라 망했다 했어요. 나라 망했다. 한국 망했다. 정치 망했다. 현 정권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가 전공을 통해서 여러 번 얘기했죠. 정치 망했다. 그럼 야당이라도 똑바로 했는데 야당 더 쫄보다, 더 바보 같다 이거죠. 그럼 시민들이 그러면 정치에 시민들이 관심도 없어요. 그 시민 의식이 있어야 이게 경제가 살아나는데, 촛불 들고 막 나가서 막 윤석열 때려잡아야고 문재인 때려잡아야 되는데 관심 없다 이거죠. 그냥 밥이나 먹소 이런 소리 하고 있으니까 답 없다. 그러면 젊은 친구들한테 미래가 있냐? 똑같아. 이준석이한테 열광하고 보시면,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정치에 별 관심이 없고 유튜브 들어가서 그냥 허황된 것들 막 그냥 비싼 호텔, 여행 이런 거에 빠져가지고 말이죠. 현실은 그렇지 않은데 돈도 없으면서.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를 감안했을 때 우리나라는 애도 안 낳고 젊은이도 정신 못 차리고 있고 노인네들도 개돼지들이고
그리고 기본 그 시민들도 개돼지 들이고 정치도 개돼지 들이고 그러니까 경제는 폭망이다. 이건 뭐 정해진 수순입니다. 기업들의 위기 상황은 우리가 이미 여러 번 영상을 올려드렸죠. 나라가 망했답니다. 그래서 이럴까봐 사실은 이제 지난번에 우리가 윤석열 당선을 적극 저지한 것인데, 자, 뭐 어쨌든 그렇다 치고요. 대세는 하락이다. 그래서 보시면 여기 월봉입니다. 월봉. 이 월봉입니다. 긴 장기차 되죠. 월봉 보시면 계속해서 침체를 향해서 가고 있다. 이런 것을 알 수 있고, 주봉 볼까요? 주봉은 이미 침체로 이제 거의 들어가려고 이제 폼 잡고 있어요. 그래서 월봉 주봉이 말해주는 것은 이미 나라가 서서히 경기 침체로 이미 들어간 지는 꽤 됐다. 자, 그래서 우리가 최근에 이제 내려가면 돈을 버는 것으로 여기서 보시면 여기서 사서 내려가면 돈을 버는 것인 200 선물 인버스 2 곱하기를 통해서 이 지점에서 사가지고 이 지점이죠. 이 지점에 사서 돈을 번 거예요. 돈을 번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마지막에 딱 정리를 청산을 했죠. 내려가면 돈을 번다 했죠. 더 내려가면 생각보다 더 내려간 거죠 지금. 이제 이게 문제입니다. 이게 문제. 자, 그다음 그러면 이제 올라가면 돈을 버는 게 이거죠. 이 레버리지란 말이에요. 지금 이건 내려가면 돈을 버는 거고 올라가면 돈을 버는 것을 이 지점에서 우리가 좀 매수를 했는데 이게 이제 뼈아픈 실수를 했죠. 사게 된 이유는 이야기했죠, 여러분. 그 다른 전문가들의 영상과 또 제 개인적인 생각을 합쳐서 이렇게 일방적으로 내려가지는 않겠다. 한번 여기서 반등을 치고 그래서 한번 반등을 주고 내려가다가 하면서 한번 툭 쳐주고 위로 올라갔다 내려가겠다 이 생각을 했던 거죠. 여기까지 핑크색까지는 올라갔다가 내려가겠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요 짧은 틈을 먹어보려고 다시 레버리지를 산 겁니다. 많이 사진 않았어요, 그 당시에. 그래서 좀 사서 이제 가버리는 건데, 이 결국은 깨부로 깨버렸죠. 이제 손실이 이제 커진 거죠, 이렇게 되면. 이러면 스텝이 엉킨 거예요. 이게 엉킨 거예요. 자, 뭐 제 개인적인 생각도 좀 있었어요. 당연히 반등을 하고 내려갈 거라고 좀 봤고, 또 이 주식시장에서 뭐 평생 있었던 이런 이제 소위 대가들의 또 방송도 참고를 했던 건데, 힘든 한 주를 보내셨을 것 같은데 오늘도 모 선생님과 함께하면서 시작 이야기 나눠볼게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아니 지난주에 추석까지는 상방이라고 하셨잖아요. 이거 틀렸지. 어떻게 된 거예요? 아니 틀렸지 뭐. 틀렸다고 방송이나 자료를 올렸잖아. 아니 근데 그때는 분명 하방으로 풀이 다 죽은 목소리로 저렇게 틀렸다고 한마디 하면 끝입니까? 저 사람들한테 돈을 내고 수십만씩 내고 가입돼 있는 그 개미 투자가들의 자산은 작살났을 거랍니다. 다 작살났을 거예요. 레버리지 샀다가 또는 삼성전자 샀다가 다 어마어마한 손실을 몇 천억, 몇백억 정도씩 될 텐데 그 숫자가 한 1,000명만 잡아도 1억씩 재산을 가지고 있으면 이 사람들 회원이 1,000명이면 1,000억이에요, 1,000억. 거기서 20%만 녹아나도 200억이 날아간 겁니다. 그 한마디. 그래서 틀렸다고 한마디 하면 끝나는 건 아니죠, 사실은. 저 사람뿐만 아니라 또 여기 다 올릴 수 없는 수많은 전문가들이 다 상방을 여기서 외쳤어요. 내 개인적인 생각도 약간 올랐다 갈 거라 생각했고, 그걸 짧은 걸 먹자고 들어갔던 게 우리 패착의 원인이 됐던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들어가서 이제 급락이 나왔죠. 여기서 손절을 했어야 된다, 금요일날. 틀렸음을 인정하고 그냥 손절을 했어야 됐었어요. 요거를 손절하지 못하고 물을 더 탄 겁니다. 물을 탄 거예요. 요게 이제 페인의 또 원인인데요. 그래서 그 한 번에 그 작은 돈이 처음에 들어가서 시드머니라고 그러는데 작은 돈이 한번 역방향에 한번 잘못 걸려들면 그 돈을 살리기 위해서 큰 돈이 들어가죠. 이런 걸 전문용어로 이제 그 매몰 비용의 오류라고 하죠. 그 작은 돈을 살리기 위해서 sunken cost fallacy라고 해요, 영어로는. 그래서 한번 1,000만 원을 살리기 위해서 나중에 결국 100억이 들어가 버리는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이번에 저도 이제 역시 사람인지라 뼈아픈 실수를 좀 인정하고 그 돈을 좀 살려보자고 또 더 큰 자금. 원래 우리가 뭐 경기 침체를 예상했죠. 그러니까 그냥 과감하게 손절 치고 나왔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우리가 조금 판단 미스였다. 제 판단 미스죠. 그래서 이제 자금을 더 투입을 해서 물을 타서 여기서 반등 나올 거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이 보라색 지지선이 481선이라는 건데 이것이 앞전에서도 여기서 반등했거든요, 정확하게. 굉장히 신뢰도 높은 지지선인데 반등 오히려 확 밀어버렸죠. 확 밀어버렸죠. 자, 거기까지가 이제 실패에 대한 부분이고, 그로 인해서 계좌가 마이너스 1,590만 원, 1,600만 원 정도 되는 바람에 우리 원금 대비 현재 우리 계좌의 마이너스는 현재 마이너스 36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뭐 한 5억 8천 현재 지금 자금이 있으니까 360만 원이면 아주 미세한 마이너스입니다. 너무 걱정을 하지 마시고, 그리고 아직 우리가 지금 제 개인적 자금들이 아직 안 들어가 있어요. 여기 이제 개인 자금이 더 추가 투입이 되면 원래 옛날 규모가 우리가 한 2, 30억씩 운영을 하거든요, 펀드를. 되게 안정적으로.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학원에서 나간 돈들이 안 들어왔기 때문에 들어오면 이제 미니멈 한 2, 30억 정도 자금을 가지고 안정적으로 ETF 투자를 하게 될 겁니다. ETF라는 게 뭐냐면
이렇게 보시는 바죠. 왼쪽 여기 레버리지 코스닥 150 인버스 선물 200 아까 곱하기 인버스 200 그다음에 코스닥 150까지 그 외에도 많습니다. 이 종목을 사지 않고 이 종목을 평균된 가격을 갖고 사고 파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래서 뭐 자동차만 모아놓은 것도 있고 삼성그룹주만 모아놓은 ETF도 있고 반도체 종목만 모아놓은 것도 있고요. 2차전지만 모아놓은 것도 있고요. 중국 거 지수만 모아놓은 ETF도 있습니다. 그것도 나중에 우리가 할 겁니다. 베트남, 인도 등에도 투자를 할 생각이에요. 패에 대한 원인은 이 정도 했으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하방을 보는 이유가 뭐냐면, 그리고 걱정이 되는 거 먼저 말씀드리면, 자, 이게 미국 지수입니다. 미국 다우 산업지수인데, 다우 산업지수에 보시면 이 꺾임이 내려가고 있죠. 그런데 보시면 아직 이 빨간색이 과열이고, 이 파란색 풍덩 무릉덩이가 침체로서 제가 설정을 해놓은 것이에요. 주식 상대 강도라고 하는 겁니다. Relative Strength Index라고 하는 거예요. RSI. 그래서 요게 지금 지난번 침체 때 어김없이 반등을 해줬죠. 근데 이번은 아직 침체가 아니에요. 아직도 미국 주식은 강하다. 지금 무슨 말이죠? 더 빠질 여유가 있다는 거예요. 더 빠질 수도 있다 이거죠. 나스닥 보겠습니다. 나스닥. 우리 치면 이제 코스닥에 해당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도 똑같습니다. 예, 아직 이제 거의 이제 침체로 이제 들어갈랑 말랑 하고 있죠. 이제 어저께 빠짐으로써 여기까지 지금 온 상태예요. 그런데 한국의 경우는 한국의 거래소 차트가 되겠습니다. 우리나라 거래소 차트, 코스피라고 부르는 거죠. 차트는 이미 침체죠. 보시면 바지. 이미 침체죠. 그리고 한국의 코스닥 차트 보겠습니다. 역시 침체 이미 됐습니다. 그러니까 목이나 금에 이미 침체가 됐던 상태였었어요. 사실은. 보이시죠? 이거 코스닥 차트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상방을 잠깐 보고 먹고 다시 하방으로 가겠다라고 하는 거는 포지션은 결정이 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잘 우리가 예측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어떻게 했죠? 9월 내내 하방이다. 9월 내내. 내려간다 주식은. 추석 때 좋은 적이 없었다. 유태인들이 9월달에 휴가 끝나고 복귀하면 이제 새로 장을 시작하기 때문에 10월부터 포트폴리오를 꾸민다. 그리고 9월이 미국의 법인세 내는 달이라 돈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장이 당연히 안 좋을 거라고 예상을 했고 무조건 우리는 이걸 끝까지 갖고 갔어야 됐었어요. 코스닥 200, 코덱스 200 선물 2 곱하기를 계속 가지고 갔어야 됐습니다. 어디까지? 여기 핑크까지. 가지고 갔었어야 되는데 너무 일찍 팔았죠. 우리가 지금 여기서 너무 일찍 팔았죠. 첫날 팔았어요. 여기서. 예. 더 올라갈 것 같아요. 보니까 여기 뚫어버릴 것 같아요. 이 녹색선을 뚫어버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일찍 판 게 조금 아쉬웠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미 하방이 결정됐기 때문에 그렇다면 지금 이 종목이 굉장히 좋은 종목이거든요. 이 종목이 좋은 종목이거든요. 9월 내내 이걸 가지고 있으면 계속 돈 번다는 거죠. 9월 내내. 근데 잠깐 이거를 그러니까 보시면 이렇게 돼서 이제 꺾였잖아요. 꺾여 다시 갔잖아요. 그러니까 이 경우에 우리가 그럼 계속 가져가는 게 맞겠냐. 이거 인버스를 계속 가져가. 여기서 이제 손실을 다 봐. 이게 손실을 본다는 건 지수가 오른다는 뜻입니다. 다시 지수가 내리면 올라가겠죠. 이렇게. 그럼 이걸 다 잊어버리고 내내 가져가겠냐 이거죠. 이 기간을. 그래서 바꿔 탄 거잖아요. 바꿔 탄 거고 이걸 다시 또 바꿔 탄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변곡점만 오면 여기서 꺾여 내려가기 시작하면 즉 지수가 올라간다는 얘기죠. 그 말은 이거죠. 지수가 올라간다는 얘기죠. 그렇게만 되면 다시 이제 수익률은 회복이 될 것이다. 자, 그래서 우리 평균 단가가 보시면 17,060원이에요. 17,060원. 17,060원입니다. 월요일날 또 빠지면 더 사서 단가를 더 낮춰서 16,900원까지 맞춰 봅시다. 16,900원. 그럼 그 위치가 어디가 되냐면 레버리지를 치면 어디가 되냐면 16,900원이면 16,900원, 16,000, 여기 보이세요? 16,900원. 여기입니다, 여기. 요 자리까지만 반등하면 우리는 번전이 되고, 번전이 되고요. 그럼 자연스럽게 우리는 번전만 돼도 수익이 발생합니다. 마이너스 지금 360인데, 여기가 만약 1,500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제로만 되면 자연스럽게 한 1,300 정도의 또 수익금이 또 발생합니다. 그리고 얘네들 잡주도 좀 반등 좀 하면. 그래서, 아주 뭐 우리는 포지션 자체를 잘 잡았다. 다만 좀 아쉬움이 좀 있다. 완벽하게 맞추지 못한 것이. 그리고 장이 하락한다는 건 우리가 이제 대세를 결정했기 때문에 9월 내내 하락장을 보고 있으면서 중간에 왜 상승인 레버리지를 갈아탔는지 이 실수가 너무 뼈 아팠다. 우리는 하락장인 거 알고 있었는데, 그렇죠? 알고 있으면서 바꿔 탄 실수가 너무 컸다는 거죠. 그건 그렇고, 그럼 왜 이렇게 우리가 지수 하락을 미리 알고 있었냐는 것을 아까 차트로도 보여드렸고, 또 정치 경제 상황을 같이 다 봐야 됩니다. 그리고 달러의 동향이라든가 엔화 동향, 수출입 동향을 다 봐야 되는 겁니다. 주식하는 사람이 정치를 모르면 주식할 생각 하지 마세요.
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아기를 많이 낳으면 되죠. 그럼 산부인과 의사가 저출산 장관하면 됩니까? 아기 낳는 생체 리즘만 알면 애들이 막 생겨요? 아니죠. 아기를 많이 낳게 하려면 최소한 집값, 땅값, 물가, 그렇죠? 교육 이런 거에 포괄적 전문가가 필요한 것이죠. 그래야 젊은이들의 심리를 또 심리학자도 필요하겠죠. 그렇죠? 여러 가지 부분들까지 다 고려해서 저출산 문제가 해결되는 거지. 애가 안 난다고 뭐 산부인과 의사가 들어가서 애 낳으라고 독려하면 아이가 갑자기 늘어납니까? 주식을 잘하고 싶으면 요 주식 차트만 들여다보고 있으면 됩니까? 다른 걸 신경 쓰지 말고 주식이나 하는 생각은 아주 그 초딩 같은 생각이고요. 정치 경제 공부를 꾸준히 하면서 거시적인 힘을 길러야겠다. 또 틀리지만 전문가들의 여러 가지 강의를 통해서 우리가 두루두루 경제 지식을 익혀두면 틀리는 것도 많죠. 그 사람들이. 또 맞추는 것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의 생각을 잘 믹스시켜서 자기만의 투자 관점을 가져야겠죠. 자, 다시 한번 총정리합시다. 이제 미국은 내려가는 건 결정됐다. 세계 경기 침체는 시작됐다. 됐죠? 이건 처음부터 계속 말씀드린 겁니다. 아직 하락으로 오지도 않았다. 10년 동안 미국 주가 한번 보시면 아마 기겁을 할 겁니다. 기겁을. 네, 이게 미국 주가예요. 이게 이제 빠질 일만 남았다. 근데 빠진 중에도 그냥 빠질 수도 있고 살짝 반등하다 빠질 수도 있고 우리가 살짝 반등을 먹자고 이번에 들어갔다 물린 거예요. 나스닥도 마찬가지죠. 예, 빠질 일만 남았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나라도 빠질 일만 남았는데 너무 체력이 약해요. 저질 체력이야. 그래서 우리는 먼저 빠졌어요. 우리나라 저질 체력이 먼저 빠졌어요. 금투세 뭐 우리가 거기다 많이 올려놨죠. 금투세 더러운 민주당 때문에 금투세를 기억화하겠다. 돈 많은 사람들, 사모펀드 하는 국회의원들 세금 반으로 깎아주는 금투세 기억화하겠다. 개미들한테 세금을 반 이상 가져가겠다는 이 민주당, 더러운 민주당 정신들 차리십시오. 여기 강의 듣는 분들도. 자, 그래서 일단 하락은 결정되고 우리도 계속 하락 것이 뭐 기정사실이겠죠. 근데 하락 중에 잠깐씩 반등하느냐가 이제 문제가 될 거예요. 그걸 먹자고 좀 이러는 건데 그럼 반등할 여지가 없느냐 봤을 때 일단은 금요일장 미국이 또 폭락했기 때문에 우리 장도 내일 빠지겠죠. 빠지지만 제 생각에 여기서는 거의 저점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면 이미 침체에 들어갔어요. 지표가. 다만 아직 들들한 것들이 여기 보시면 이격도라는 게 조금 더 내려와야 되고 그리고 스타캐스틱 오실레이터라는 게 있어요. 이것도 이제 나중에 설명을 한번 해드릴게요. 하여튼 이 오실레이터가 파란 옹댕이가 많이 좀 나와줘야 돼요. 이게 좀. 근데 아직 이제 한 칸 나왔죠. 그게 좀 찝찝했어요, 사실은. 목요일날 이 얘기를 하면서 좀 찝찝했어요, 사실은. 찝찝했어요. 아, 요건 분명 침체인데 너무 이른 것 같다. 요 애들이 안 들어왔다, 지금. 얘네가 안 들어왔던 것이 역시 우려대로. 조금 더 몇 개 봉이 더 빠져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빠져야 여기가 또 충분히 더 나와야 될 것 같고 다음 주 월화수 정도까지는 약세가 예상되고 우리가 추석 전후에서 주식이 빠진다는 걸 지금 다 알거든요. 100명 중에 99명은 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번엔 또 엇박자 날 수도 있죠. 미국장은 추석 연휴가 없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수목금이 오히려 강세장으로 갈 수도 있겠다. 이제 들어설 때가 됐지 않습니까? 이렇게 들어설 때가 됐지 않겠습니까? 미국장도 워낙 올라갔던 힘이 셌기 때문에 쉽사리 빠지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미 올라갔던 힘이 셌단 말이에요. 여기까지 쫙 올라왔잖아요. 그러니까 내려왔다 좀 반등을 하겠죠. 한 여기나 여기쯤에서 반등할 거예요. 그거에 발맞춰서 아마도 우리 장도 좀 반등을 하지 않겠냐. 수목금에 의외로. 그러니까 지금 모든 전문가들 지금 유튜브 보면 주식 빠진다고 난리거든요. 여기 보시면 뭐 쉽거래라는 너무 어려운 장사가 펼쳐질 겁니다. 최대 폭락을 했습니다. 등등등. 김용익 교수도 지금 긴급 진단, 긴급 점검하기 했고요. 한국인들 투자자들 떠난다. 한국을 떠난다. 지금 하락이 지속된다. 이러다 국지시장 개박살 난다. 나스닥 왜 폭락했나. 작살날 가능성 염두에 두고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주식 조건만 맞으면 매물을 막 쏟아낸다. 뭐 이상한 흐름 포착. 전부 다 망한다는 얘기뿐이죠. 예. 그래서 아마도 제가 보기엔 추석 때 전후에서 주식이 빠진다는 걸 다 기정사실하고 있고요. 9월장이 안 좋다는 걸 기정사실하고 있는데 긍정적인 것은 빠질 게 미리 빠져버렸죠. 9월 초에. 원래 이제 9월 내내 빠져야 되는데 미리 빠져버렸어요. 미리. 그래서 이게 어떻게 좋은 현상이 돼. 매도 미리 맞아버리니까 바람 빠져버렸으니까 이제는 오히려 사람들의 예상을 또 뚫고 반등할 확률이 높겠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어쩔 수 없어요. 레버리지 물렸기 때문에 9월장은 약세장을 예상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9월장에서 레버리지 상방 주식을 더 태우게 되는 월요일부터 계속 물을 타서 저점을 16,900원까지 단가를 낮춰보고요. 반등 때 빠져나가. 우리는 본점만 되면 수익이라니까요. 빠져나가는 전략을 취하고 다시 하방으로 바꿔야죠. 다시 인버스로 갈아타야죠. 그렇게 좀 전략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코스피 차트인데요. 보시면 지금 보라색이죠. 381선이라 해서 아주 신뢰도가 높은 선인데 거기에 딱 닿았습니다. 지금. 한 번 더 빠질 수는 있겠지만 브레이크가 걸릴 것 같습니다. 왜 우리가 하도 울면 나머지 눈물이 안 나오죠? 삼성전자 하도 두들겨 패서 이제 나올 매물도 없어요.
이 미친 듯이 외국인 기관이 사고 팔아가지고 보시면 외국인과 기관이 미친 듯이 팔아대서 이게 돈이 몇십조 원이나 몇십조 원. 보시면 개미만 엄청 회사됐죠. 그래서 하도 들들가 패대가지고 이제 나올 여기도 보시면 핑크색과 480이 동시에 이렇게 위색 선가. 근데 그걸 뚫어버렸잖아요. 쉽게 안 뚫리는 이게 선이거든요. 이런 대형주는. 이거 뚫고 내려가면 반드시 금방 회복합니다. 자, 일단 간단하게 이렇게 정리를 해보아서 우리 포지션 정리해봤고요. 네, 정리해봤고요. 그리고 이제 그 외에 추가적인 상승 요인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락 요인도 많이 있는데 상승 요인도 많이 있어요. 너무 안 좋은 얘기만 많이 하니까. 여기 보시면 갭이 발생해요. 갭 중간까지는 저는 간다고 믿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갭 보이시죠? 갭을 다 메꿨잖아요. 이렇게. 이 갭이 이렇게 있죠? 갭을 다 올라가서 거기를 다 메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상승폭을 요 중간 정도 봤었어요. 18,000원 정도 봤었고요. 아메리퍼스픽이라는 종목도 있죠? 대형 우량주인데 이제 화장품들을 잘 안 쓰다 보니까 급락을 했었는데 여기도 갭이 발생해 보이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가운데다가 선 꺼놓은 거예요. 요까지는 간다. 가고 있잖아요, 지금. 가고 있잖아요. 14만원까지. 더 갈 수도 물론 있습니다. 14만원. 12만원에서 14만원에 팔려고 우리가 관심 종목에 넣어놨던 것인데, 지수 급락으로 지금 이거 못 사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레버리지도 역시 급락이 나왔기 때문에 요걸 메꿨고, 그걸 뛰어넘었죠. 넘어서 가다가 또 하락 급락이 보이시죠? 갭이 또 떨어졌죠. 반은 메꿀 것 같다. 17,300원 정도. 17,300원 정도. 는 메꿀 것 같다고 싶어요. 갔다 다시 또 내려오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 반등을 노려야 될 것 같고, 물론 이 시나리오가 틀릴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저녁 식사로 나가야 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또 아이디어들이 좀 더 그 정리가 돼서 제가 2탄을 또 올려서, 이 요즘 주식시장이 워낙 힘들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전문가들의 생각들과 믹스해서 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